안녕하세요. 불량펭귄입니다. 동영상으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린다면, 음, 저는 모 이통사 그룹사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 경력은 13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뭐 개인적인 문서 정리 용도로 해서 블로깅 활동만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쉘 스크립트를 개발을 해서 코딩을 해서 저장을 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강좌성 그런 게시물들을 올렸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느끼기에 이제 글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라든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동영상 제작을 좀 시도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좀 동영상 제작이 처음이다 보니까 제작이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진행할 이제 동영상 과제는 오라클 버추얼박스라는 이제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제 설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퍼바이저는 우선 뭐냐면요, 이제 그 x86 기반의 어떤 그 OS들, 리눅스라든가 솔라리스 x86 버전, 혹은 윈도우 OS, 혹은 이제 맥OS 이런 x86 기반의 어떤 가상화 OS들을 이제 서비스 해주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말을 하는 거고요. 크게 이제 그 하이퍼바이저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베어메탈 방식하고 이제 타입 2 호스티드 방식이라는 걸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버추얼 박스는 이제 타입 2 호스티드 방식에 속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이 하이퍼바이저 종이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베어메탈 방식은 이제 도메인이라고 해서 이제 도메인 제로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리소스를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리얼 머신 위에 직접 설치가 되는 구조고요. 최소한 리소스를 점유를 하고 이제 그 이하의 게스트 OS들을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제 베어메탈 방식의 이제 하이퍼바이저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베어메탈 방식 하이퍼바이저의 대표적인 어떤 모델들은 VM웨어사의 VM웨어 v스페어라든가 혹은 이제 시트릭사의 젠서버라든가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하이퍼V라든가 혹은 이제 하이퍼V와 연동된 시스템 센터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시스템 센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클라우드 플랫폼에 속하는 어떤 그런 계열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레드햇에서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어떤 KVM 기반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건 이제 상용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제로 이제 어떤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가상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어떤 하이퍼바이저들에 속하고요. 우리가 오늘 다뤄볼 이제 버추얼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타입 2 방식, 호스티드 방식이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이 호스티드 방식이라면 뭐냐면 베어메탈 방식이 이제 리얼 머신 위에 직접 하이퍼바이저가 설치되는 반면에 이 호스티드 방식의 이제 하이퍼바이저들은 이제 호스트 OS가 필요합니다. 윈도우라든가 데스크탑 방식의 리눅스라든가 먼저 이제 호스트 OS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똑같은 PC 위에 O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PC OS 위에 이제 하이퍼바이저 올라가는 구조고요. 그 하이퍼바이저 밑에 다시 게스트 OS, 우리가 테스트하거나 서비스할 게스트 OS들이 올라가는 구조를 이제 호스티드 방식의 이제 하이퍼바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추얼 박스는 당연히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버추얼 박스는 이제 당연히 호스티드 방식이고요. 버추얼 박스 같은 경우는 오라클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릴리즈를 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하이퍼바이저입니다. 물론 이제 오라클에서는 버추얼 박스 외에도 오라클 버추얼 서버 같은 OBS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상용 엔터프라이즈 하이퍼바이저도 이제 개발합니다만 개인 사용자용으로는 이제 버추얼 박스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VM웨어사의 v스페어 같은 이제 어떤 그런 엔터프라이즈 하이퍼바이저 외에도 VM웨어사에서도 이제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이라든가 혹은 플레이어 버전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라클 버추얼 박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무료와 이제 유료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이제 VM웨어 워크스테이션 버전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로 하면 제가 아까 잠깐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해보긴 했는데 30만 원 좀 넘더라고요. 개인이 좀 부담을 하기엔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무료로 배포하는 VM웨어 이제 플레이어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능 제약들이 좀 있어요. 올릴 수 있는 한 번에 기동할 수 있는 게스트 OS의 숫자가
리밋이 있다든지, 혹은 이제 뭐 NAT IP를 연결할 수 있는 숫자가 이제 제한이 있다든지 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오라클 버추얼 박스 같은 경우엔 이제 VMware 워크스테이션 버전에 뭐 준해서 기능이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이제 지금 현재 버추얼 박스 같은 경우 5점대로 좀 최신 버전이 나와 있는데요. 그 VMware 워크스테이션하고 비교를 해서 뭐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이제 풍부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무료고 어떤 사용 기능에 제한이 없다, 그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라클 버추얼 박스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라클 버추얼 박스를 제공하는 이제 사이트로 이제 접속을 하셔야겠죠. 이제 오라클 버추얼 박스를 설치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오늘 이제 이 동영상 강좌를 제작하기 위해서 뭐 지워놓은 상태고요. 우선 구글 페이지를 열게 되고요. 구글 페이지를 열어서 오라클 버추얼 박스를 검색을 하게 되면 URL이 나와 있습니다. 따따따 버추얼 박스 org 접속을 하시게 되면 현재 최신 버전은 이제 오라클 5점대가 나와 있고요. 정확한 버전은 이제 5.0.4 버전으로 릴리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의 4점대라든가 3점대 버전을 사용하시던 분들도 이제 뭐 그냥 단순하게 다운로드를 해서 이제 뭐 재인스톨하는 방식으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뭐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4.3 버전에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5점대로 그냥 인스톨을 해도 그냥 인스톨이 되더라고요.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이제 5점대 버전들을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이하 버전들, 이제 4점대 버전의 최신 버전이 4.3.30 버전이라고 이런 것들 받을 수가 있고요. 저는 이미 현재 호스트 OS가 이제 그러니까 현재 PC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OS가 윈도우 7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윈도우 버전을 윈도우 호스트에 해당하는 이제 윈도우 버전에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이 되게 되고요. 얼마 뭐 이렇게 금방 다운이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폴더 열기를 하면 다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 7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이라고 해서 이제 윈도우 인스톨러가 떴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버추얼 박스 인스톨 이제 메뉴가 인스톨 마법사가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넥스트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관련 이제 컴포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들인데요. 기능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안 넣을 거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데 뭐 다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뭐 불필요한 기능들은 없으니까요. 넥스트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실행을 넥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뭐 빠른 실행이라든가 이런 설정들이니까요. 넥스트를 누르시면 되고 예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스톨을 누르시면 인스톨이 시작이 됩니다. 설치는 크게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SSD를 이제 리얼 머신의 가장 C 드라이브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일반 HDD를 사용을 하셔도 크게 이제 뭐 느리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설치가 끝났네요 벌써. 그래서 여기 체크박스에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오라클 버추얼 박스를 피니시와 함께 기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동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고요. 이제 사용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바이저는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이 가상 머신과 이제 호스티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가상 머신과 리얼 PC의 리얼한 이더넷 이제 네트워크와 통신을 할 수 있게 가상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의 환경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 설정들이 있는데요.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반의 기본 머신 폴더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라클 버추얼 박스 밑에 뭐 ISO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설치를 하게 될 이제 그 게스트 OS 이제 가상 머신들이 실제로 저장될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타를 선택을 해서 뭐 사실 저는 이제 PC 이하에 이렇게 뭐 용도별로 이렇게 파티셔닝을 해서 나눠 놓게 했는데, 일단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밑에 오라클 버추얼 박스 VMS라는 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요. 다음은 입력 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입력
탭들 들어가게 되면 가상 머신 탭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키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크게 뭐 나중에 직접 보셔도 되고요. 가장 크게 많이 사용하는 호스트 키 부분입니다. 이제 이 호스트 키는 뭐냐면 실제 게스트 OS를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게스트 OS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게스트 OS 영역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 안에서 못 빠져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양방향 마우스 이제 호환이라든가 뭐 그런 설정들을 하면 이제 쉽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설정들이 빠져 있는 경우에 호스트키를 모르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럴 경우 이제 사용하는 키인데요. 클릭을 하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뭐 컨트롤 알트 뭐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시프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은 업데이트 요거 그냥 두시면 되고요.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하시면 되고 디스플레이도 똑같습니다. 뭐 자동으로 두시면 되고 이 네트워크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나트 네트워크 부분이라는 거하고 이제 호스트 전용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버추얼 박스를 처음에 설치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버추얼 박스 호스트 온리 이더넷 어댑터라는 게 먼저 생성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게스트 OS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게스트 OS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될 이더넷의 대역이라든가 어떤 그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정하는 거고요. 요 앞에 나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이 안에 우리가 실제로 설치하게 된 게스트 OS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할 필요가 있거나 예를 들어 웹 서버를 구동을 한다던가 서비스를 진행을 할 때 이 앞단에 있는 이제 어떤 라우터 단이라든가 혹은 이제 어떤 공유기가 될 수도 있겠죠. 전 이제 PC 환경이니까 집 안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공유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외부 네트워크와 안에 이제 실제 하이퍼바이저 안쪽에 게스트 OS와 서비스를 연결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토 네트워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안에 보면 뭐 이제 실제 이제 게스트 OS들이 사용하게 될 네트워크 대역은 뭐 이렇게 된다고 하고 포트 포워딩을 이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게스트 OS에 뭐 몇 번에 몇 번 IP에서 뭐 80 서비스 웹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이제 이 리얼 머신 호스트 머신에 이제 IP 앞단에서 뭐 80을 들어오게 되면 뭐 그 게스트 OS로 연결을 한다. 그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취소를 누르시고 이거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안에서 뭐 댁내에서 테스트를 하실 때는요 외부에서 테스트를 할 일은 크게 없을 테니까 뭐 나중에 뭐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호스트 머신 안쪽에서만 테스트를 하실 땐 나트 서비스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호스트 전용 어댑터만 있으면 되고요. 여기서 이 드라이버 모양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트워크 호스트 머신 이제 게스트 OS들이 사용을 하게 될 네트워크 대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156.1이라는 이 IP는 게스트 OS 입장에서는 게이트웨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DHCP 서버를 클릭을 하게 되면 게스트 OS도 이제 IP를 고정으로 세팅할 수 있고 DHCP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DHCP 방식은 자동으로 IP를 할당하는 방식이고 이 DHCP 사용을 설정을 하게 되고 이 값들을 집어넣게 되면 게스트 OS에서 자동으로 IP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버들을 주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DHCP 방식보다는 스태틱 방식으로 이제 고정 방식으로 IP를 세팅을 해서 굳이 필요가 없어서 설정을 안 합니다. 저도 뭐 어차피 테스트니까 서버 사용은 이제 비활성화를 하고요. 어답터 확인만 하고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윈도우즈 7에 이제 저는 호스트 OS가 윈도우 7이라고 했고요. 윈도우 7의 시작 메뉴에 제어판을 들어가게 되면 네트워크 인터넷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넷 누르시고 상태 및 작업 보기 어댑터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원래 없었던 버추얼 박스를 설치함으로 해서 생긴 이제 버추얼 박스 호스트 온리 호스트 전용 네트워크 아답터가 생성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IP 대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DNS 서버는 뭐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뭐 ISP 그러니까 인터넷 그 업체에서 제공을 하는 DNS를 설정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코넷 DNS를 사용합니다. 168.116.63.1 확인을 누르시고요. 닫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원래 리얼 머신의 네트워크 이제 아답터에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설정을 안 해주시면 게스트 OS에서 뭐 게스트 OS로 통신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게스트 OS로 접속을 하시거나 게스트 OS에서 뭐
뭐 NS 룩업을 한다든지 외부로 이제 뭐 나가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외부 인터넷하고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상 게스트 OS가 가상 이더넷을 통해서 다시 이제 리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려면 속성에서 공유 탭을 누르고 요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요 상태라고 하면은 체크를 해제한 상태라고 하면은 아무리 이제 게스트 OS를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해도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유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누르면 137점대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누르시고 137점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리 세팅해둔 이제 그 게스트 OS들이 있어서 그 게스트 OS 대역을 56점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56점대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137점대로 나중에 사용을 하셔도 무방은 합니다. 실제 게스트 OS들을 이제 137점대 IP로 할당을 하면 되니까요. 56을 변경을 하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남 사용을 해서 이더넷을 재활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고요. 이제 실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한 어떤 이제 환경들은 다 설정이 됐는데요. 이제 여기 보이시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통해서 이제 게스트 OS를 실제 설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스트로 리눅스 OS를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종류가 뭐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원하는 거 윈도우즈 OS하고 이제 리눅스 x86 버전의 솔라리스 혹은 BSD, IBM OS2, 맥OS 기타 버전들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 x86 버전이어야 하고요. 리눅스를 선택을 하고 커널 버전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여기다가 뭐 CentOS 라고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CentOS는 레드 기반 OS이기 때문에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에 할당한 실제 피지컬한 메모리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리눅스 OS는 512 이상이면 이제 뭐 다 구동이 되기 때문에 512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뭐 256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원하는 테스트를 위해서 512를 설정을 할 거고요. 다음을 누르시고 이제 가상 머신이 이제 실제 사용할 이제 가상의 하드디스크를 이제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뭐 단순하게 버추얼 이제 가상의 어떤 머신만 생성을 하시겠다고 하면 디스크를 바로 생성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바로 생성하는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만들기를 누르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 디스크의 이제 포맷을 이제 정하는 부분인데요. 뭐 KVM 등에서 사용하는 QCOW 방식이라든가 뭐 VMware에서 사용하는 VHD 방식이라든가 뭐 젠서버 같은 경우 VHD 방식이라든가 혹은 이제 버추얼박스는 VDI라는 이제 확장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VDI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의 이제 방식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디스크의 방식은 이제 고정 크기 방식과 동적 할당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고정 크기 방식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8기가짜리 디스크를 만들면 실제 물리적으로 저희 호스트 머신 안에 그러니까 윈도우 안에 그 디스크가 할당되는 공간에 8기가만큼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좀 효율적인 면이 떨어지지만 사용할 때 버추얼 머신이 실제 사용이 될 때 훨씬 빠른 I/O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테스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실제 어떤 서비스가 아니라 동적 할당 방식으로 할 거고요. 동적 할당 방식은 뭐 심프로비저닝 방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 사용하는 만큼만 늘어나는 거고 OS상에서는 실제 할당된 크기가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기가로 설정한 것들이 OS에서 8기가 실제로 그 게스트 OS에서 8기가로 뭐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 호스트 머신 안쪽에서는 8기가만큼 할당이 되지 않고 사용한 만큼만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유용한 방식이고요. 이게 동적 할당 방식으로 하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에 이제 어떤 그 네임을 정하는 거고요. CentOS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8기가를 할당을 할 거고요.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제 게스트 OS가 완전히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게스트 OS의 껍데기, 그러니까 어떤 뭐 PC 우리가 조립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서버를 조립했다던가 서버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설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설정을 누르시고 일반 탭에 뭐
기본, 뭐 고급 여러 가지 뭐 다 있는데요. 고급 탭에서 보시면 클립보드 공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클립보드 공유에서 양방향이라든가 이런 설정들을 해주셔야 게스트 OS에서 카피한 부분들을 호스트 OS에서 그대로 뭐 컨트롤 C, V를 이렇게 누르실 수 있는, 뭐 메모리를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드래그 앤 드랍도 마찬가지고요. 설정을 해주시고, 시스템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그 실제 리얼 머신에서도 우리가 바이오스 설정들을 하잖아요. 바이오스 설정에서 뭐 이제 부팅 순서들을 부팅 시퀀스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OS 역시 이제 뭐 전 플로피 디스크는 사용을 안 하니까 제거를 하고요. 네트워크 부팅을 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맨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광학 디스크, 그러니까 CD롬을 얘기하는 거겠죠. ISO라든가. 그리고 하드 디스크를 맨 마지막으로 부팅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뭐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뭐 자유롭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516로 설정을 했으니까 516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가게 되면 저는 지금 현재 그 호스트 머신이 리얼 머신이 지금 4코어 이제 쿼드코어 이제 CPU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4코어까지 할당할 수 있는데 이제 2코어만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속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두셔도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부분도 뭐 리눅스에서 뭐 서버용에서 뭐 GUI를 사용하는 분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혹시 또 모르니까 뭐 32메가 정도 설정하겠습니다. X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게. 원격은 뭐 이제 뭐 3389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서비스하는 RDP 리모트 데스크탑 포트니까 이것도 그냥 두고요. 비디오 캡처 이 부분은 오라클 버추얼박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비디오 캡처 이제 어떤 기능인데요. 지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제작 방식은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오라클 버추얼박스에서 자체로 제공하는 비디오 캡처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 게스트 OS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동영상 형태로 캡처할 수가 있고요. 저는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정을 안 하겠습니다. 활성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뭐 쭉쭉쭉 있고요. 그 저장소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그 밑에 이제 컨트롤러를 이제 추가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이제 디스크는 SATA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혹은 뭐 스카시 디스크의 어떤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럼 스카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사스라든가 별도의 어떤 컨트롤러들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혹시 나는 뭐 컨트롤러가 아니라 이하에 디스크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이 안에 디스크를 여기 가시면 하드디스크 추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디스크를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어떤 서버 머신이라고 했잖아요. 머신을 만든 거고, 머신에다 CD롬을 이제 ISO 파일이랑 CD롬을 인식을 시켜야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 ID 컨트롤러 밑에 CD롬으로 표시되어 있는 비어있는 부분에서 누르고 광학 디스크 파일 선택을 누르고, 저는 이제 뭐 미리 이제 받았던 ISO가 있어서 ISO 경로에서 CentOS 6.3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뭐 서버용이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오디오도 뭐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USB도 뭐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삭제를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나트 방식은 사용을 안 하고 이제 호스트 온리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방식으로 설정할 거고요. 이 버추얼박스에서는 게스트 OS 이하의 최대 4개의 이더넷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네트워크를 뭐 아이솔레이트 격리를 해서 어떤 VM 간에 또 어떤 VM 그룹 간에만 통신할 수 있게끔 한다던가, 그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인 테스트이기 때문에 하나만 활성화를 할 거고요. 우리가 아까 호스트 온리 방식의 이제 이더넷 아답터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호스트 전용 아답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아까 설정 메뉴에서 파일의 설정 메뉴에서 네트워크를 여러 개를 설정을 했다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만 만들었으니까 하나만 나오는 거고요. 보급을 누르시면 이 이더넷을 케이블이 연결 상태로 둘 것인지 아닌지 이런 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건 당연히 연결을 한 상태로 둬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게스트 OS에 접근이 될 테니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버추얼박스의 시작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설치 모드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은
버추얼박스를 설치하는 부분만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그 CentOS를 설치하는 부분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는 이미 설치해둔 이제 게스트OS가 있어서 그걸 로드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끄도록 하고요. 뭐 현재 상태를 저장하는 스냅샷처럼 이제 현재 상태를 저장하는 모드도 있고 그냥 아예 시스템 전원을 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더 불필요하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누르면 모든 파일 지우기하고 지우기만 하기가 있는데요. 이 지우기만 하기는 게스트OS의 어떤 머신 껍데기만 지우는 거고요. 모든 파일 지우기를 하면 우리가 아까 생성했던 하드디스크까지 다 지우게 됩니다. 저는 다 찌꺼기를 다 지워야 되니까 모든 파일 지우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파일 지우기 클릭을 하면 이제 저는 미리 만들었던 게스트OS를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버추얼박스 밑에 이제 CentOS나 S노드라는 게스트OS를 만들어 뒀고요. V박스라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열기 추가가 됐고요. 다시 머신에서 추가 CentOS 7 열기 역시 추가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 테스트를 하시면서 그 오라클 버추얼박스를 인스톨 하시고 실제 게스트OS들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 켜기를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면 이렇게 부팅이 되게 됩니다. 부팅이 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뭐 요 하나만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동시에 여러 대를 다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CentOS 7 동시에 이렇게 누르시면 다 이렇게 동시에 다 실행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이게 동시에 다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동시에 뭐 몇 대까지 구동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뭐 특별히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뭐 제한 사항이 있다면 따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팅이 완료가 됐네요. 이제 제가 뭐 CentOS 7을 밑으로 내려놓고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호스트 OS의 게스트 OS의 IP는 56.3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임 서버는 168.166.63.1로 정의해 놨습니다. 이건 제가 미리 세팅을 해둔 거고요. 만약에 리눅스 OS를 처음 설치를 하셨으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스컴프 밑에 네트워크 밑에 들어가시면 ifcfg eth0 파일 내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eth0, 부트 프로토는 static 혹은 non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IPADR은 IP 어드레스를 설정하는 부분이고 넷마스크는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C클래스 통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온부트S는 부팅할 때 뭐 바로 이제 부팅을 뭐 이더넷이 올라오게 활성화하게 되겠다 그런 설정이 될 테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아까 게스트OS와 이제 하이퍼바이저 이제 그 간에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인터넷 공유 설정을 해놨으니까 통신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nslookup으로 google.com 구글닷컴이 이제 질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닷컴으로 핑이 나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핑 구글닷컴 구글닷컴으로 잘 핑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이 게스트OS는 외부 인터넷으로 통신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인터넷 공유 설정, 리얼 이더넷 아답터의 인터넷 공유 설정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어판의 네트워크의 어답터 설정에 속성의 공유 그래서 요 이제 설정 체크박스 설정에 의해서 통신이 가능한 거고요. 어떤 그 패킷의 물리적인 어떤 이동 경로를 설명을 드리면 요 게스트OS는 결국에 클라우드 -n 하시면 게이트웨이가
192.168.56.1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패킷은 ETH0에 56.1로 나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가상의 네트워크 이제 56.1 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 56.1 패킷으로 나간 이제 패킷은 다시 인터넷 공유 설정이 되는 리얼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국엔 호스트 OS를 통해서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이 게스트 OS의 어떤 IP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호스트 OS가 갖고 있는 그 IP가 보이게 됩니다. 혹은 이 호스트 OS도 어떤 공유기라든가 어떤 사설 네트워크 환경에 있다고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나가게 되는 종단의 이제 대표 IP가 확인이 되게 됩니다. 이런 설정에 의해서 이제 게스트 OS에서 네트워크가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오라클 버추얼 박스를 설치하는 이제 과정하고 실제 게스트 OS에서 인터넷을 통신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버추얼 박스의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